하지만 아바도는 만년에 그러니까 이 그 베를린 필 말기에 굉장히 좀 당국과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까지의 베를린 필하모닉은 이게 우리가 베를린 필하모닉 하는 거는 시립 오케스트라는 아니죠. 네. 그렇지만 연방정부와 베를린 주정부의 보조금이 워낙 많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시립 오케스트라처럼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베를린 필이 자기들끼리 뭔가 좀 더 나은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나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허락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바도는 베를린 필 말기에 우리 법인으로 독립해야 된다. 네.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없으면 오케스트라가 더 클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베를린 필 법인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름도 달랐다는데 그렇죠. 그 원래 베를린 필의 이름은 공식적으로는 관사를 붙이면 Das Berliner Philharmonische Orchester 네. 또는 관사 없이 Berliner Philharmonisches Orchester 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녹음을 할 때에만 단원들 개개인하고 녹음을 맺었다라는 의미로 Die Berliner Philharmoniker. 네. 그러니까 복수형인 거죠. 이거는 베를린 필하모니커들의 집단 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아는 베를리너 필하모니커라는 이름은 녹음할 때만 쓰는 이름이었는데 법인으로 독립하게 되면 단원 개개인들을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라는 하나의 단체의 일원으로서가 아니고 단원들 개개인이 모인 오케스트라라는 네. 것으로서 개개인들의 독립성에 더 이렇게 주안점을 그거를 아바도란 지휘자가 지원하고 그렇게 하게 바꾸기를 만든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아바도 대회는 그렇게 이루지 못했지만 후임인 사이먼 레틀이 네. 그 어떤 뜻을 이어받아 가지고 사이먼 레틀이 취임할 때 그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베를린 필하모닉이 베를리너 필하모니셔스 오케스트라는 이름을 쓰지 않죠. 네, 전혀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단순히 그냥 베를리너 필하모니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원들의 민주주의적인 자율성 이걸 가장 극대화하도록 만든 사람도 아바도였고요. 아바도는 또 그러고 보면 참 경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아바도가 이제 베를린 필 수뇌부하고 당국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재즈계의 베를린 필하모닉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윈튼 마살리스가 이끄는 네. 이 재즈 앳 링컨 센터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정말 재즈계의 빅밴드로서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인데 윈튼 마살리스가 작곡한 곡을 이 링컨 센터 재즈 오케스트라와 베를린 필이 정기 연주회에서 협연을 하는 이런 거를 추진했는데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싫어했죠. 저 베를린의 시당국이나 또 그 당시에 베를린 필의 총감독, 매니저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재즈를 하냐? 그렇죠. 왜 우리가 재즈를 해야 되냐. 네. 그래가지고 근데 아바도는 이거 안 하면 나 물러나겠다. 라고 얘기하고 또 2000년도에 하노버에서 큰 엑스포가 벌어졌죠. 네. 그때 독일의 락그룹이 스콜피온즈하고 협연하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 베를린 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그걸 또 총감독이 싫어한 거죠. 스콜피언스가 해변처럼 하고 오케스트라가 오케스트라 반주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허리케인 2000이라든지 모먼트 오브 글로리 같은 그런 명곡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곡을 못 하겠다. 총감독은. 근데 아바도는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심했고 그게 법인화에 대한 아바도의 요구하고 맞물려서 아바도가 초강수를 띄웠습니다. 만약에 계속 이렇게 반대한다면 나는 2002년부터 베를린 필하모닉하고 이제 음악 감독 상임지휘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 2002년 예, 그러니까 2001년을 끝으로 난 물러나겠다 이 얘기였죠. 네. 그때 베를린 필 총감독이었던 엘마 바인가르텐이라는 사람하고 막 엄청 싸워가지고 결국 두 사람이 다 사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이렇게 되니까 베를린 필은 그래도 아바도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괜히 졸지에 새 상임지휘자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사이먼 레틀이 뽑히게 되는데요.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아바도라는 사람은 클래식 음악가가 옛날 고고하게 클래식만 고집하면서 그리고 자기만의 틀 안에 갇혀서 사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네. 그래서 뭔가 계속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아바도가
빈 국립오페라를 물러날 때에도 굉장히 비엔나 쪽하고 그 비엔나 행정당국하고 갈등이 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바도가 자기 스승 스바롭스키의 어떤 그 뜻을 따라서 아바도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빈 음악계하고 했던 음악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게 빈 모데른이라고 해서 20세기 현대 음악만 하는 프로젝트였죠. 네. 근데 그 당시 빈 쪽에서는 아니 고전주의 뭐 낭만주의 할 거 많은데 왜 하필 알아듣지도 못할 현대 음악이냐라고 해서 빈 고전 빈악파 아주 유명한 뭐 쉔베르크, 베베른, 베르크조차도 빈에서 자주 연주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걸 많이 하고 또 루이지 노노라든지 이 뭐 수많은 현대 작곡가들, 네. 동시대에 살아있는 작곡가들, 뭐 쿠르타크, 리게티, 뭐 이런 사람들의 곡을 막 연주를 하는 프로젝트라니까 나중에 비엔나에서 물러나고 베를린에서 인터뷰를 한 거 상당히 재밌었던 게 비엔나에서는 현대 음악을 연주하고 그 프로그램을 짤 때 이 행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절차가 1년이 넘게 걸린다. 근데 베를린에서는 한 달 만에 이게 다 네. 되니까 그 허가가 빨리 나니까 네. 그게 참 좋은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바도의 현대 음악, 특히 동시대 음악에 대한 애정은 굉장한 거죠. 네. 그래서 더 선진적인 오케스트라로 가려는 어떤 그렇죠. 네. 그리고 아바도 지휘자가 굉장히 아팠던 거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가 그게 이제 딱 맞물리는 시기입니다.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베를린 필을 물러나기로 딱 결정이 된 뒤에 아바도가 갑자기 위암 진단을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위암 투병을 하고 수술을 하고 뭐 항암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하면서 아바도가 굉장히 수척해졌죠. 그게 굉장히 화제였죠. 그렇죠. 새로 암 진단을 들어갔을 때. 받은 게 99년이고 수술을 받고 사실 제가 의사긴 합니다만 네. 서양인들한테 위암은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니거든요. 아, 이게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염장 음식 많이 먹고 이런 그 동양인들한테 많은 그런 병인데 어쨌든 위암 수술을 하고 2000년 연말에 베를린 필하모닉이 아바도와 함께 그 일본에 공연을 왔을 때 제가 보러 갔었거든요. 아, 네.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맨 처음에 지휘대에 올라오실 때 그 옛날 그 러시아 명지휘자 중에 무라빈스키 네. 굉장히 깡마른 얼굴을 가진 무라빈스키께서 오셨나 싶을 정도로 평상시에 그 키는 자그마하지만 약간 얼굴은 그냥 뭐 평범하던 네. 살이 그렇게 뭐 없지는 않던 그런 얼굴과 완전히 다르게 진짜 뼈만 남은 그런 모습으로 올라오셔서 그렇지만 음악은 베토벤 7번 열정적으로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비주얼적으로는 굉장히 걱정과 충격을 안기긴 네. 했지만 이제 부활을 아주 그렇게 멋지게 선언하시고 그리고 이제 2001년에 베를린 필하모닉을 물러나고 계속 이제 그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좀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는데 2003년부터 바로 이 루체른 페스티벌, 아바도의 만년을 상징하는 이 루체른 페스티벌을 이렇게 이끌게 되면서 참 그 베를린 필과 빈 필에 자기를 따르는 악단원들이 모여가지고 슈퍼 오케스트라를 네. 만들어서 자기의 필생의 작곡가라고 할 수 있는 말러의 작품들 그것도 첫해 2003년에는 부활교향곡을 하면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벅찬 감동을 안겼던 분인데 그 뒤로도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있고 이러니까 그 겨울에는 오히려 따뜻한 남미 같은 데 가 있어라 라고 이렇게 주치의들이 많이 권고를 해서 남미에도 가 계시고 이러면서 이제 활동을 많이 했는데 만년에는 볼로냐를 중심으로 이 그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말러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단원들 중심으로 뽑은 오케스트라 모차르트라는 오케스트라를 다시 결성해서 굉장히 그 폭넓은 시대의 음악들을 많이 다루셨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음악 활동을 했었는데 이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말러를 매년 하나씩 하다가 바로 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규모가 큰 말러 8번 천인교향곡만큼은 주치의들이 말려가지고 결국 못하셨죠. 못하고 이제 결국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 나중에 2016년에 뒤를 이은 루체른 페스티벌의 새 상임지휘자 후배인 리카르도 샤이가
그거에 대한 추모의 뜻으로 첫 곡으로 말러 8번을 했었는데요. 참 그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아바도가 2013년에 아바도는 항상 이제 그 퇴임하고는 5월 언저리에 베를린 필에 개관을 했었거든요. 아, 네. 매년 와서 했었는데 2013년 5월에 그 베를리오스 환상교향곡을 하면서 베를린 필에 개관지휘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해에 제가 그 가을쯤이었나 알브레히트 마이어를 만났는데 또 얘기를 하다가 아바도 얘기가 나와서 그 요즘 아바도 뭐 건강은 어떠시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이어가 되게 안 좋게 생각한다는,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한다. 건강이 지금 안 좋으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5월 달에 베를린 필이 환상교향곡 할 때 자기 독주 스케줄이 있어서 연주회에 참여를 못했다. 근데 그 마지막 날 연주회에는 연주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객석에서 들었다는 거죠. 네. 그러고 이제 끝나고 무대 뒤에서 아바도와 마이어가 만났는데 아바도가 너 왜 이번에 내 지휘 때 연주 안 왔냐? 그러면서 내년에 내가 올 때는 반드시 연주를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마이어가 그 얼굴을 보면서 내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까지도 아바도가 이제 암 진단을 받은 지 꽤 오래 지났고 이제는 완치가 됐을 단계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그럴까?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죠. 네. 그랬는데 바로 그때 돌아가셨죠. 아, 그러고는 진짜로 더 이상 베를린 필 연주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게 사실 만년에 그 영상들을 보시면 아바도가 좀 얼굴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같은 거 있었는지 막 얼굴이 많이 부어 있으시고 그래서 상당히 좀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래도 진짜 위대한 연주들을 남기면서 요즘 우리가 흔히 선한 영향력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회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이런 것들을, 인간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는 거에서 참 감사함과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말로 9번이었던 것 같은데 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수척해진 모습을 관객들이 본 이후로는 연주 하나하나가 더 소중하고 그렇죠.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지휘봉을 이제 보통 여운이라는 게 있지만 유독 길게 정말 그렇죠. 그 영상 보면 굉장히 길죠. 네, 굉장히 길고 정말 박수를 안 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렇죠. 집중도랑 어떤 그런 게 나와서 제가 그 길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긴 시간 동안 지휘봉을 이제 내려놓고 나서도 박수를 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런 걸 봤었는데 그런 집중력이나 그런 관심도나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라이브였고. 근데 그게 참 그 말씀을 들으니까 더 놀라운 거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도 남한테 큰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이렇게 화를 낸다든지 또는 지휘자로서 내 말을 안 들으면 권위적인 안 돼 이러면서 막 굉장히 권위적이거나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는 카리스마 이런 거를 내뿜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람을 감화시키는 거죠. 이분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우러나오는 감동 이런 거를 이끌어낼 줄 아는 참 위대한 음악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카렌도 그랬는데 아바도라는 지휘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또 다시 영상들을 찾고 음원들을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또 많이 드네요. 어쨌든 이렇게 클라우디오 아바도에서도 얘기해봤고 다음에는 지금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익숙하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지휘자인 사이먼 레틀과 그렇죠. 베를린 필은 또 어땠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